연서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탐구하는 주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같은 고민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다는 건 진짜 난제라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고민도 다양하고 각자 해결책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오늘은 그 고민들 중에서도 갈등에 우아하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꽤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3가지 법칙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어요. 가장 우아한 대처법은 애초에 갈등을 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갈등을 애초에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나에게 다들 호의를 베풀고 미움보다 사랑을 더 준다면 갈등할 일이 애초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왜일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대나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게 되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응당 보통 사람이라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길 바라게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말과 태도에서 긍정과 부정을 얻는 건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별 뜻 없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뜻을 굳이 부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요. 이 플라시보 효과가 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가짜 약도 약이라고 섞어 먹으면 병이 개선될 때가 있거든요. 이 모든 건 순전히 마음이 결정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힘은 엄청나요. 인생에서 통제하지 못할 것이 없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의 만족을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특정한 좋은 성격을 보여주길 바란다면 대놓고 그 성격을 계속 칭찬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격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태도가 바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요. 칭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방법대로라면 이제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이 시작되겠죠? 첫 번째 비법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갈등 상황을 잘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기는 사람은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하고 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다투거나 상처받는 상황에서 무조건 사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알려드릴 비법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말을 했는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마법의 공식만을 기억해 주세요. 마법의 공식 첫 번째,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오히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결핍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인데요. 왜냐면 보통 일부러 갈등을 만들고 상처를 주려는 사람들은 자신한테 그런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오렌지를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두 자매가 오렌지 하나를 놓고 다투고 있어요. 말릴 사람은 여러분 하나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언니가 갖고 다음에는 동생이 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당장 반으로 나눠 가질 수도 있겠죠. 공정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런데 사실 이 해결책은 차선책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도 양보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윈윈인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그들이 원하는 걸 먼저 파악해야겠죠? 언니는 오렌지 케이크를 굽고 싶어서 오렌지 껍질만을 원하고 동생은 주스를 만들고 싶어서 과육을 원한대요.
그러면 굳이 반을 나누거나 한쪽에 몰아주지 않아도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갈등 상황도 그냥 오렌지 싸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오렌지를 빼앗기거나 뺏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결핍이 무엇인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갈망을 채워준다면 상황은 종결됩니다. 두 번째 마법의 공식.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겁니다. 일단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 중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는 단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답을 해도 결국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대답도 까먹거든요. 불편한 말에 맞서서 갈등을 만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사촌이 결혼 안 하니? 취업 안 하니? 이런 질문들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나한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화에 운을 떼려고 시작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때 맞아요, 이제 하려고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딱히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다는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소개시켜준다던가 그런 부가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건 서로가 잃는 것 없이 갈등을 우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면 충돌을 애써 피해왔지만 갈등 속에 놓이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아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항상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웃는 얼굴로 공손하고 상냥하게 말해라 였거든요. 이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점이 굉장히 잘 드러났던 연예인이 있어서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걸그룹과 뮤지컬을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전 아직 걸그룹 맞고요. 그리고 뮤지컬을 왔다 갔다라고 하기엔 10년 전에 페임이라는 작품을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 레이블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음악을 하고 뮤지션인데 장르가 다를 뿐이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저는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냥 이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멀티테이너가 요즘에는 연기, 노래, 춤을 다 할 수 있는 엔터테이너가 늘 목표였고, 앞으로도 걸그룹과 뮤지컬 배우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절의 표현이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러블리하게 보이지 않았나요? 감정을 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공손하게 전한다면 생각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웃음과 기쁨이 전염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또 고운 법이거든요. 친구든 상사든 애인이든 이웃이든 여러분의 미소에 웃음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만남이 앞으로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덤이 될 겁니다. 아무리 공격적으로 날이 서 있는 사람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도 태도만으로 상대방의 태도를 바꿀 수 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표정과 태도로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의 힘을 얻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입니다. 애써서 하하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입꼬리만 살짝 올려줘도 우리 두뇌는 좋은 느낌을 저절로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갈등을 예방하고 피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식처럼 꼭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싸워서 승리를 얻는 게 아니라 우아하고 침착하게 갈등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승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런 도식이 어떤 흐름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낯선 동남아 과일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게 뭔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나 당황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과를 봤다면요? 이건 사과구나 알아채고 껍질을 깎아서 아삭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도식이 이어집니다. 서양 배를 봤다고 해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배랑 비슷하니 껍질을 깎아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익숙한 도식이 그려지고요. 스스로 도식을 명확하게 만들어둔다면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본 태도가 미리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층 너그러워진 스스로의 태도는 스트레스도 줄여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부모님께 배우고 직접 경험해본 내용에 더해서 요즘 아마존에서 1위 하고 있는 마음의 법칙이란 내용의 책을 전해드린 거예요. 이 책은 무려 아마존 베스트셀러 심리학 분야에서 60주 연속이나 1위를 했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원리를 파악할 수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는 내용도 문서로 정리된 걸 보거나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말해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잖아요. 이외에도 사람의 마음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부분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더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부디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좋아요, 구독 다들 하셨죠? 댓글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